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전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런 좀 역사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제가 이제 제 대부분의 글이 이제 탐정 노트, 역사 노트, 리뷰 노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역사 얘기입니다. 제목은 꽤 서정적이에요. 꿈은 월성의 지고. 그러나 부제목은 1950년 국민당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중국이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70년 넘었잖아요. 중국 그러면 이제 공산체제의 대명사지만은 원래 청나라가 멸망한 그 신해혁명 이후에 들어선 정권은 순원을 시조로 하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였습니다. 그 당 이름이 국민당이라서 그래요. 중국 국민당. 예. 물론 이제 오랜 군웅 할거 시대를 거치면서 각지의 군벌들이 난립했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세였지만 장제스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차츰 안정됐습니다. 마침내 북벌을 통해 중국을 통일했고 국민당의 깃발 아래 단일 정부가 수립됐죠. 그렇지만 이제 1927년 난창성이라는 곳에서 국민당군 내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을 시작으로 또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발합니다. 여기서 패퇴한 공산당은 이제 대장정이라는 그 도주극을 치르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당의 토벌로 이제 공산당이 거의 진압될 무렵에 중일전쟁이 발발해요. 국공 양측은 항일전을 위해서 합작을 했는데 이게 국공합작이라고 그러죠. 이때 공산당은 7분 발전, 2분 응수, 1분 항일 요 개념. 그러니까 역량의 70%는 자기들 그런 세력 확장과 군사력 증강에 쓰고 20%는 국민당을 상대하는 데 쓰고 10%만 항일전에 쓴다. 이런 역같은 개념으로 항일은커녕 자기들의 군사력 증강과 그 무슨 해방구 확대에만 골몰 했습니다. 중일전쟁이 끝난 후 공산당의 해방구와 군사력은 놀랍게 성장해 있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장제스는 1946년 6월 공산당의 해방구에 대한 전면 토벌을 감행하여 국공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중일전쟁에서의 누적된 피해로 전력이 약화됐고 오랜 부정부패와 무능에 찌든 국민당군이 중공군에 패퇴함으로써 중국의 공산화로 끝났습니다. 1949년 12월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는 국부천대가 이루어져 현재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의 중화민국으로 분리되는 형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1950년 국민당의 최후인데 사실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옮겨간 거는 1949년이란 말이죠. 근데 왜 1950년이라고 제가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1949년 12월에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한 걸로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군대와 군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의 싸움은 끝났는데 군대와 군대의 싸움은 안 끝났어. 국민당군의 패잔병들이 도처에서 이제 항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로는 이제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 마주한 그 윈난성, 우리말로 운남성 지역 국민당 패잔병들이 미얀마로 도주했어요. 거기서 거점을 설치하고 토착인들과 연합해서 마약왕으로 군림한 사례가 있죠. 유명합니다. 국공내전이 끝나고도 3년 후인 1952년까지 사천성, 그러니까 중국말로 쓰촨성, 후난성, 그리고 광서, 광동성, 그리고 운남성 지역에서는 국민당군이 계속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까지 하이난섬, 저우산군도, 다천군도 등 상하이부터 광저우에 이르기까지 해안 지역의 섬에서 역시 국민당군이 저항을 했죠. 제가 1952년까지, 1955년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해에 결국 중공군에게 진압됐기 때문입니다. 또 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에서도 이제 국민당계 군벌들이 저항을 했고 거진 1958년까지는 다 진압됐습니다. 국공내전은 전쟁이 끝나고도 거의 10년 가까이 더 이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국민당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1950년 5월 저우산 열도의 함락으로 끝났다고 보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사가에서도 국민당 잔당 처리를 1950년 5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패전한 국민당 군대는 이제 국공내전 전쟁 중에는 중공군에 생포된 포로 중에 자발적인 참전자들만 중공군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통행증과 노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차비 받아가지고 귀가 조치됐다고 그쪽에서는 말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기의라고 불리는 부대 단위 투항 병력들은 건재 그대로 중공군에게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당 사단이 투항해 왔으면 이게 중공군 사단으로 딱 재편성되는 그런 식으로요. 이게 국공내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당 군인들이 중공군에 일괄 편입됐습니다. 그 중에 다수는 6.25 전쟁에 투입되기도 했죠. 국공내전 기간 동안 부대를 이끌고 귀순한, 즉 기의한 국민당 장성들이 많아서요. 군단장이 군단을 이끌고 기의한 경우에는 군단 전체가 고스란히 중공군으로 깃발만 바꿔 달고 그대로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윈난성, 그러니까 우리말로 운남성의 국민당 패잔병들은 그 지휘관의 통솔 아래 이제 미얀마 일대로 넘어가서 권토 중래를 노리며 마약 사업을 하는 것으로 끔해졌고, 유명한 마약왕 쿤사가 그 국민당 패잔병들에 의해서 양성된 2세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우산 열도, 하이난 섬에 주둔한 국민당군은 중공군의 토벌로 함락당했으나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고 운남성의 국민당군이 미얀마로 퇴각한 것 외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전투가 하나 있어요. 1950년 3월 쓰촨성, 즉 사천성에서 벌어진 서창 전투입니다. 사실 저우산 열도나 하이난 섬이나 다천군도는 이제 대륙을 벗어난 섬이잖아요. 그런데 대륙 내에서의 국민당의 최후 거점이 소멸된 전투는 1950년 3월 서창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시창이라고 하는 서창은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퇴각한 후 대륙에 남은 국민당 중앙군의 최종 거점이고 최후의 대륙 국민정부 수도였습니다. 보실게요. 국민정부 수도는 처음에 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말로 남경. 그래서 이제 광저우, 우리말로는 광주로 이동했고, 이어서 중일전쟁 때의 수도였던 충칭, 우리말로 중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청두, 그 성도로 이전한 후 그곳에서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타이베이, 즉 대북으로 천도합니다. 그 후 마지막 국민당군은 시창, 즉 서창으로 이동합니다. 비중에 비해서 국내에는 이 서창 전투에 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기껏해야 이 정도로 언급될 뿐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12월 27일 청두는 함락되었고 시창에 잔류한 국부군은 이듬해 4월까지 저항을 이어가다 중국 공산당에 점령당한다. 국부 천대 이후에도 서창에 남아 저항을 이어가던 대본영 국부군 총사령부 휘하부대. 자, 계속 보실게요. 어디 보자. 12월에 청두가 공산국에게 넘어가고 1950년 4월 쓰촨성 시창에 국부군 잔존 세력마저 완전 소탕된 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이게 위키백과 사전 설명이에요. 국민당이 이제 쓰촨성 시창에 대본영을 남겨두고 타이베이로 철수하고 12월 27일에 청두 함락, 시창에 잔류한 국부군은 이듬해 4월까지 저항하다가 공산당에 점령당했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1950년 3월 28일 중국 대륙의 마지막으로 남은 국부군 병력이 시창에서 철수.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3월 27일 서창이 해방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본 게시 탐정은 1950년 3월 27일에 서창 전투가 끝난 뒤에 대륙에 남은 이제 국민당의 최후 거점까지 소멸된 끝에 나머지 국민당 패잔병들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상한 호기심이라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꽂힌 것은 알아봐야 하기에 이래저래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내 기록은 위에 언급된 저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자로 구글에 검색해가면서 중국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자로 중국어로 된 책인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본 게시 탐정은 월남 패망에 비할 바가 아닌 국민당의 비참한 최후에 가슴이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전투가 벌어진 서창 지역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서창 지역을 여행하신 분이 찍어서 SNS에 올리신 사진인데 지형 한번 보시면 완전 산골짜기죠. 자, 문자 그대로 완전 산간지대고 해발 1500m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이 과거 삼국지의 촉나라 지역이에요. 제갈량이 괜히 북벌하다가 군량 보급 문제로 철수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1760년이 지난 지금도 지형이 저 모양인데 과연 그때는 어땠을까? 완전 두메산골, 산간 벽지입니다.
여기는 사천성 지역의 소수민족인 이족이 거주하는 곳이고 지금도 서창은 량산 이족자치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당군 사령관 후중난 휘하에 최후의 국민당 중앙군이 괴멸당했고 국민당 패잔병들과 가족들 합쳐 3만 명이 중공군을 피해 산간 벽지로 도주했습니다. 서창의 국민당 대본영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국민당 장교 양렌안은 사령관 후중난이 도망가고 지휘부가 엉망진창이 된 후 자신도 얼른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부인 당진잉을 동반하고 경호원들과 함께 그리고 본부에서 근무하던 여성예술단원들과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중공군에게 들킬세라 산간 지역으로 이동하던 양렌안 일행을 안내하던 사람은 그 지역 토착인인 이족 안내원이었어요. 그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중 식량이 떨어지면 그 이족 행상들한테 가서 총알을 팔아서 달걀을 사먹는다. 그러니까 총알을 팔아서 닭알을 사먹었네. 그렇게 근근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족 안내인은 양렌안 일행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리 작당을 한 자였어요. 일행은 험준한 산간지대에서 결국 이족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오던 이족들은 양렌안 일행이 무장을 해제하자 곧바로 토비, 그 지역 토착 비적대, 곧바로 토비로 돌변했고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으나 일행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속옷까지 모조리 벗겨갔어요. 순식간에 양렌안 일행은 벌거벗은 채로 각자 흩어져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하나하나 떨어지고 양렌안과 그의 아내 당진잉, 경호원 한 명만 남아서 길가에 뒹구는 시체에서 옷을 벗겨 입고서, 왜냐하면 전투지역이니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창에서 꽤 남단까지 내려와서 거의 국경지대 가까이 이르렀는데 문제는 그곳에는 이미 중공군이 쫙 깔려 있었고 양렌안의 사진을 들고 철통같이 검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된 양렌안은 스스로 정체를 밝혔고 그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져 갇혀있다가 법정에 섰으며 그쪽 표현대로 하면 역사와 인민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구글 번역기 돌린 거예요. 완전 개발번역. 예? 얼마나 번역 내용이 제대로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스토리였어요. 이거 좀 중문과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중국사 전공하신 분 이 책 좀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에요. 자, 보시면 본 게시 탐정이 실제로 번역한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양렌안은 마침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동안 그의 작은 아내 당진인과 경비원과 알몸으로 달렸던 경비원은 마침내 피 묻은 시체에서 옷을 벗어 입히고 계속해서 다두강동으로 달려갔다. 어디 샤오싱링 근처에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인민해방군이 정한 전선에 들어갔을 때 PLA가 인민해방군이에요. 수사 중에 양렌안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양은 그가 운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양렌안이라고 고백해야 했다. 계속 보실게요. 그는 베트남 중바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후 큰 창고에 갇혔습니다. 이게 베트남이라고 한 거는 그 월자를 그렇게 번역한 거, 베트남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구글 번역기가. 월남 할 때 월자거든요. 이게 서창에서 베트남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마 베트남까지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이후 양렌안은 결국 야안에 도착했지만 인민해방군 병사들의 호위를 받아 역사와 인민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이 양렌안의 이야기는 서창 전투 이후에 일어난 그 참변의 한 예시일 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1950년 3월 27일에 서창 전투가 종결된 후 달아나던 국민당 패잔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다사였습니다. 절단신공 오진다 그죠?